자, 오랜만에 바깥수다 인사드리겠습니다. 9시월 과정이 시작되는데 막판까지도 공부 효율이 오르지 않아서 많은 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러한 모든 고민들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문가게 시그니처 9시월 강의 앞두고요. 정리 한번 쫙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수쌤께서 요렇게 나눠진다는 거 짧게 말씀해 주세요. 9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최종 파이널 강의라고 해서 이론 총정리랑 문제 형태로 나오는 백선 이론과 문제를 3주간 총정리를 한다. 그리고 이제 3주간이 끝나면 그걸 토대로 이제 매주 3주에 걸쳐서 전범위로 동형 모의고사를 과목별로 봐요. 그러면 그때는 다음날 민법을 시험 보는 날이면 전날 3주간 들었던 최종 파이널 교재를 별표 친 것만이라도 전범위를 한번 돌린 다음에 시험에 이제 응하는 거를 3주간 연습을 하신다. 일단은 그러니까 3, 3, 2 과정인데 백선 3번, 전범위 동형 3번. 그리고 막 파이널 뭐 할지는 그때 공개하겠습니다.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윤모쌤, 근데 저희가 이거 말고도 주말에 또 시그니처 특강이라는 걸 또 진행을 하잖아요. 9월달에 늦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과목,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면은 주저없이 시그니처 특강으로 들어와가지고 수강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을 거다. 시그니처 특강은 그러니까 하루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 부족했던 과목도 보충하는 건데 이 하루의 시간을 투입해서 전범위를 핵심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덕수쌤은 모아모아 앙콜 예, 앵콜로 합니다. 하죠. 근데 저희가 또 9시월 과정에서는 새로운 교재가 출간이 돼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백준쌤께서 파이널 패스 교재 좀 특징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예상 문제 1번 이쪽에 있는 요 내용을 공부만 하시는데요. 1번 문제가 요 안에 나올 거고 나올 수 있는 형태 문제가 요 세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다. 1번 문제에. 그렇게 해가지고 40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은 이론, 오른쪽은 문제. 이렇게 한 선생님들이 많을 거예요. 다른 방식도 있을 거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40개를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고요. 뒤쪽에 가보면 예년과 다르게 요게 하나 더 붙었어요. 책이 좀 두꺼워진 이유인데 복습 문제 해가지고 같은 문제를 여기서 앞에서 공부했던 걸 3회를 더 넣어놨거든요. 3번 더. 3회를 더 놓은 이유는 요 과정이 끝나자마자 전범위 모의고사 시험을 칠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고 시험 치러 가야 되잖아요. 전범위를. 그러니까 그걸 이론 공부를 쭉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문제를 쭉 다시 한번 100문제를 이렇게 다 풀어보면 그게 정리가 훨씬 잘 되니까 그러니까 3번 시험 칠 때 여기 새로운 걸로 3번을 더 풀고 가라고. 어떤 사람은 막 지우개로 자기 기록해 놓은 거 막 적고 지우고 막 그래서 책이 이렇게 조금 두꺼워진 게 있다. 요 책이 조금 시큼해졌다 그러면은 합격. 저 생각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저도 따라했습니다. 뒤에 3회독 복습을 붙여놓은 게 나중에 전범위 3회 모의고사를 보니까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한 번씩 쫙쫙 풀어볼 수 있게. 요거는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책을 받아들었을 때 얘네에 비해서 좀 볼륨이 좀 두꺼워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마지막 마무리 교재가 이렇게 두꺼워서 되나 싶은데 이렇게 보면은 공부할 범위가 보여요. 예, 복습용 문제를 따로 분리해 가지고 보면은 두껍지 않아요. 얇아요. 야, 이건 뭐 거의 브루셔네요. 그러니까 요거 오해하면 안 되고 요 뒷부분은 충분히 이제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장치다. 백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의견이 거의 비슷할 것 같고 뭐 여러분들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 백충쌤, 이 전범위 동형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백선하고 여기 우리 전범위 문제는 완전히 형태가 다른 거죠. 네, 다른 백선은 거죠. 공부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선은 같은 문제 계속 반복해가지고 익히라는 거고 문장으로 이렇게 읽는 게 지겨운 사람은 문제 형태로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백선은 선생님들이 매년마다 그게 바뀌지도 않아 잘. 왜? 제일 좋은 문제만 넣어놓은 거를 매년 1년 지나서 그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고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실전하고 똑같은 걸 줘가지고 실전에 들어갔을 때 네가 어떻게 그걸 이겨나갈지 그걸 열심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는 거거든요. 진짜 시험하고 똑같이. 테크닉을 익히셔야 되는 단계예요. 모의고사 시험 칠 때는 전범위인데 반드시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아마 1년에 공부하는 과정 중에 예습을 하고 가야 되는 그 유일한 과정이 아닐까. 백선할 때도 예습해서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당일날 가가지고 공부하고 문제 풀면 다시 복습하고 하면 되는데 3주 지난 그 다음 3주부터는 예습을 전체를 전범위를 다 하고 실전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 시험 치러 가는 거예요. 예습해야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 예습을 뭘로 전범위를 할 수 있을까. 전 3주에 배웠던 거 백선
이런 거 가지고 다 보고 시험 치러 가라. 그러니까 그걸 한 3주 정도 반복을 하시면 아마 상당히 실력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백선 들을 때 나중에 예습할 생각도 하면서 들어야겠네요. 이걸 시험을 조지는 사람들은 시험을 망치는 사람들은 오전에 시험을 조져 망쳐. 그 다음에 그 망친 게 많으니까 오후에 그거 복습한다고 시간을 다 뺏겨.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치는 또 시험 망쳐. 과목을 공부를 못해. 다음 날 가서 또 조지고 악순환이 연속. 오후에 조졌으니까 또 그걸 봐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의 연속인 거고, 예습을 하고 가면 점수가 높게 좀 잘 나오니까 오후에 복습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만 싹 보고. 그렇지. 해설 강의 들으면서 같이 외우면 되니까. 그 다음에 빨리 다음날 시험 칠 거를 오후에 전범위 공부를 막 해가지고 다음날 걸 친다고요. 뭘 명심해야 되냐면 3주간 하는 전범위 동용을 하실 때는 자기가 골라서 풀 문제가 외워진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다 외울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이 문제들만큼은 문제에 나오면 나는 일단 먼저 푼다. 이걸 미리 외운 게 있어야 다음날 전범위 동용을 볼 때 다 못 풀더라도 내가 외운 거라 또 골라서 풀 거 아니에요. 그걸 연습하는 건데 외운 게 없어. 그럼 의미가 없어. 늘 말씀하시는 절대평가 객관식 시험의 정수잖아요. 마지막 그렇지. 3주가. 그래서 외운 거 자기가 정확히 골라서 풀고 또 틀려야 될 것도 틀려줘야 되잖아요. 버리고. 우리 그 파이널 교재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이론하고 지문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충분히 반복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사실 똑같은 형태로 출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파이널 교재에서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전범위 동용 모의고사에 그대로 조금 응용되고 변형되어서 실전적으로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널 교재를 다시 한번 공부가 잘 되었는지 다지고 확인하는 의미로도 이 전범위 모의고사는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분들이라고 이렇게 제끼지 말고 그런 분들이서 꼭 참여를 좀 하셔야 된다. 우리 1년 모의고사 점수나 성적을 보면 40점 원점에서 이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9, 10월에 널뛰기 하잖아요. 그 과정에 이렇게 몰아쳐서 하루에 전범위를 보기 때문에 맞아. 그게 똥줄 이론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면 멱살 이론이 좀 있어 보인다. 똥줄이 멱산이즘. 멱살이 좀 나. 우리는 똥줄 태워가지고 긴장감 발음 잘하네, 올려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던 건데 혼자 가가지고 똥줄 태우는 게 아니고 똥을 싸가지고 아 진짜. 에이. 저 편집해 주세요. 에이. 앞으로 자리 이쪽으로 배치하지 마세요. 똥줄 태우는 거랑 똥줄까진 똥 싸는 건 완전히 잡았는데. 달라요. 그래서 똥줄만 태우십시오. 긴장감 확 어차피 올려. 편집될 거니까 똥줄 이름도 자꾸 들으니까 무감각해지면서 형, 와라. 따라하지 마. 똥 싸는 입 거. 더러워져. 공법 같은 경우에는 전범위 동용하면은 여기 동영 과정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 게요. 최근에 제가 타 출판사 학생들한테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방문각 시스템을 알았더라면 자기는 작년에 합격했을 것 같다. 이런 말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는 하면서 자기들은 패스란 것을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패스. 그러니까 동영 모의고사 과정에 저희 같은 경우 공법 같은 경우는 10개는 못 풀어요. 그 10개는 무조건 버리고 와야 돼요. 마이너스 10. 그러면 풀 수 있는 게 30개인데 그 30개에서도 정말 공부 잘한 사람이 30개를 푸는 거고 보통 우리 1년 따라온 학생들은 20개에서 24개를 푸는 거예요. 나머지를 한 번으로 찍는 거고 한 번으로 찍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패스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다 보니까 막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보통 공법은 첫 페이지 시험 문제에 6문제가 들어가면 거기에 한 3문제가 못 푸는 문제가 나와요. 반 정도. 거기서 머리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연습을 시키거든요, 방문가. 정말 그 패스하는 연습, 버리는 연습을 좀 할 줄 아시는데 저희는 이게 3회면 충분하죠, 버리는 거. 시험이 2달 남았는데 9월 달인데 오죽 중요한 커리큘럼을 짰겠습니까, 이 전문가분들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많이들 불안해하시고 지친 분들 계시니까 최성 선생님부터 마무리 발언 한번 좀 쫙 시원하게 해주시죠. 자, 9월이면 아직도 시간 넉넉합니다.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니까 제발 시키는 대로 따라오시고 정말 좀 절실하게 마지막 과정 좀 따라오시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우리 합격자 모여서 만나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제일 불안해해요. 7, 8월에 죽어라 고생을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 제일 불안해하고 요 시점에 그래서 야, 내가 이 동차를 끌고 가야 될 상황이 맞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요 9월 1, 2, 3주차 요 파이널 과정 거치면서 걱정이 많이 해소가 돼요. 아, 내가 까먹은 건 줄 알았더니 머릿속 어딘가에 다 저장이 돼 있었구나. 그래서 요 전체 내용이 생각보다 선명하게 그 재생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도요. 그거 꾹 누르고서 다시 자신감 있게 출발을 하셔야 돼요. 9월 과정 거치면은
문제점 분명히 해결됩니다. 우리 덕수쌤. 파이널 패스 한 5번 정도 반복하시면 70점은 무난히 맞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외운 게 있어야 되고 외웠으면 먼저 찾을 줄 알아야 되고 먼저 찾아서 답 나오면 끝낼 줄만 알면 60점 이상은 무조건 맞는 시험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있어야 집중력도 생기는 거라 믿습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강의를 들으시면서 따라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저는 백종쌤. 보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시커멓게 될 때까지 보시면 현재 점수에서 한 15점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를 3번 정도 막 연습을 하잖아요. 그때 테크닉이 막 올라와요. 그 테크닉 점수만 가지고 한 10점 올라옵니다. 기술 점수. 기술 점수라고 기술 그러거든요. 그래, 그럼 그럼 합치면, 좀 고급진 용어를 쓰는 말이야. 합치면 25점이잖아. 그 쌍디귿 이런 거 하지 그러니까 말고. 지금 현재 점수가 35점인 분들은 9월, 10월 과정을 거치면 딱 60점으로 합격하고요. 지금 점수가 40점이면 65점으로 합격하고, 그러니까 9, 10월 과정에서 거의 막 20점에서 30점 가까운 점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공부 끝까지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에 보시는 선생님들은 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합격시키려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9월 달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마 본인 이상으로 저희들도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마지막 칼을 갈고 이제 9월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동안에 잘 버텨오셨으니까 저희 마지막까지 저희 손 놓지 마시고 함께 9월 이겨내서 꼭 합격자 모임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 마지막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